네, 지금부터 2020년 2월 통화정책 방향에 대한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님의 기자간담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미 예고해드린 대로 이번 간담회는 코로나19 예방 차원에서 온라인 생중계 형식으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금일 통화정책 방향 결정 배경에 대한 이주열 총재님의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금융통화위원회는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현재 1.25%로 유지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 배경을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최근의 대외 여건을 보면 먼저 세계 경제는 성장세 둔화가 지속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주요 국별로 보면 미국 경제는 소비를 중심으로 양호한 성장세를 이어갔으나 일본과 유로 지역은 소비 또는 투자의 부진으로 성장 흐름이 여전히 미약하였습니다. 중국 경제는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크게 위축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됩니다. 국제금융시장에서는 코로나19 확산의 영향으로 주요 가격 변수의 변동성이 확대되었는데 주요국의 국채 금리가 큰 폭으로 하락하고 미 달러가 강세를 나타내었으며 2월 중순 이후에는 주가도 크게 하락하였습니다. 국내 경제를 보면 지난해 말 소비와 설비 투자의 부진이 조금씩 완화되고 1월 중에는 수출도 다소나마 개선되는 움직임을 나타내었지만 2월 들어 코로나19 확산의 영향으로 소비가 위축되고 수출과 생산 활동이 부분적으로 차질을 빚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소비자 물가는 농축 수산물 가격이 상승으로 전환하고 석유류 가격도 전년 같은 기간 대비 오름폭이 커지면서 1월 중 상승률이 1.5%로 높아졌습니다. 식료품과 에너지 가격을 제외한 근원 인플레이션율은 0.8%로 소폭 높아졌습니다. 국내 금융시장에서는 코로나19 영향으로 불안 심리가 확산되면서 장기 시장 금리와 주가가 크게 하락하고 원 달러 환율이 상당폭 상승하였습니다. 가계대출은 금년 1월에도 증가 규모가 예년에 비해 확대되었습니다. 주택가격은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발표 이후 서울 지역의 상승세는 둔화되었지만 인근 수도권 지역에서는 높은 오름세를 이어갔습니다. 지난해 11월 경제 전망 이후 국내 경제는 당초 예상대로의 흐름을 보여왔으나 1월 하순 이후 예상치 못했던 코로나19의 발발과 확산으로 소비가 위축되고 생산 활동이 차질을 빚으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앞으로의 경제 전망은 코로나19가 얼마나 확산되고 언제까지 지속될지에 대한 가정에 기초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경제 전망은 코로나19가 장기화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하는 전제, 즉 3월 중에 정점이 이루고 이후 점차 진정될 것이라는 전제하에 이루어졌는데 이러한 시나리오 하에서 금년 중 경제 성장률은 지난해 11월 전망치보다 0.2%포인트 낮은 2.1%로 전망되었습니다. 다만 코로나19의 전개 상황에 따라 향후 성장 경로에 불확실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당분간 1%대 초반을 보이다가 다소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연간 전체로는 지난 11월 전망했던 대로 1.0% 내외를 나타낼 것으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드린다면 코로나 앞으로 우리 경제에 있어서 가장 큰 그런 애로 요인은 코로나19의 확산이고 과거 다른 어떤 감염병 사태보다도 그 충격이 크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그런 부정적 영향의 상당 부분은 1, 4분기에 집중될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은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제 현상에 대한 인식과 전망을 기초로 해서 오늘 금융통화위원회가 금리정책 방향을 논의했는데 기준금리를 동결하기로 한 그 배경을 세 가지 정도로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먼저 이번 전망 시 코로나19가 3월 중 정점이 이르고 이후 점차 진정세를 나타낼 것으로 전제하였는데 이 같은 예상대로 상황이 전개될지 아니면 그보다 장기화될 것인지를 좀 더 엄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최근 국내 수요와 생산 활동의 위축은 경제적 요인이라기보다는 감염 위험에 따른 불안 심리의 확산에 주로 기인한 것이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는 금리 조정보다는 서비스업 등 코로나19의 피해를 크게 받고 있는 취약 부문을 선별적으로 지원하는 미시적 정책이 보다 효과적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가계대출 증가세가 여전히 높고 정부의 부동산 대책 이후에도 주택 가격이 안정되고 있다고 확신하기 어려운 만큼 아직은 금융 안정에도 유의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함께 고려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한국은행은 성장 경로의 불확실성이 높은 만큼 통화정책을 완화적으로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 과정에서 완화 정도의 조정 여부는 코로나19의 확산 정도와 그 영향, 금융 안정 상황의 변화, 그리고 효과와 부작용 등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결정해 나갈 것입니다. 조금 전에 제가 현 단계에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 지원 등 취약 부문을 대상으로 한 미시적 대책이 보다 효과적이라는 점을 강조했는데 한국은행도 이러한 인식하에 고유의 대출 제도를 통해 코로나19 피해 업체를 지원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즉 저리의 정책 자금인 금융중개 지원 대출의 총 한도를 25조 원에서 30조 원으로 5조 원 증액하여 이를 애로기업 지원에 활용할 것입니다. 이번 조치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의 자금 사정을 개선하고 이자 부담을 경감하는 데 적지 않은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늘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현 수준에서 유지하기로 한 금통위 결정에 대해서는 조동철 위원과 신인석 위원이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나타내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질문을 받겠습니다. 기자들의 질문은 출입기자단 전소영 간사와 황고은 부간사께서 취합해 대신 읽어주시겠습니다. 그럼 질문해 주십시오. 네, 첫 번째로 연합뉴스 정수연 기자의 질문입니다. 지난 1월 금통위 기자간담회 때 기준금리가 제로까지 내려가는 것은 상정하고 싶지 않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후 한 달 동안 국내에서 코로나19가 확산하고 글로벌 성장세 둔화 우려가 나왔습니다. 지금도 그때와 같은 생각이신지 제로금리를 상정하지 않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지난 가을 금리 인하가 경기 회복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다고 보는지 궁금합니다. 네, 제가 모두 발언에서 말씀드렸듯이 현재 코로나19의 발발과 확산의 영향으로 성장 경로의 불확실성이 매우 높아진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이제 기준금리가 1.25%인데 0%까지 인하하는 것을 고려해야 하는 상황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지난해 7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서 기준금리를 내린 바가 있습니다. 이러한 기준금리 인하가 저희들의 금융시장으로 원활히 파급된 것으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그 금융 여건의 완화를 통해서 당장 어떤 숫자로 계량하기 어렵습니다만은 실물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근 그 코로나19의 발발로 실물 경제가 어려움에 처해 있지만 지난해 기준금리 인하가 어떻든 이러한 영향을 완화하는데 그래도 그 바탕에는 그 밑바탕에는 좀 도움을 주는 그런 여건을 마련했다고 이렇게 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두 차례 기준금리 인하의 효과라는 것이 시차가 있고 해서 저희들이 지금 딱 계량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은 1차 파급 경로인 금융시장에서 원활히 파급된 것으로 감안해 볼 때 실물 경제 회복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이투데이 김남현 기자, 로이터 통신 노주리 기자 질문입니다. 통방문에서 보면 국내 경제 판단과 전망이 상당히 부정적입니다. 2.1% 전망이 오히려 높아 보이는데 코로나19 사태를 이번 전망에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반영한 것인지 여쭤보겠습니다. 또 지난 14일 거금회의 때 코로나19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예단하기 이르다고 말씀하셨었는데 2주 정도가 지난 현 시점에서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어느 정도로 평가하고 계신지 부탁드립니다. 네, 2.1%로 저희들은 수치를 제시했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시점에서 앞으로 경제 전망을 볼 때는 코로나19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진짜 어느 정도로 확산하고 또 그것이 언제까지 지속될지 아는 그것을 전제로 해야만 이제 전망이 가능할 텐데 제가 우리 아까 전제는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뭐 오후에 조사국장이 보다 상세한 설명이 있을 겁니다. 지금 그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지금 당장의 어떤 실물경제 위축은 뭐 벌써 나타나고 있는 게 사실이고요. 제가 아까 또 모두 발전에 말씀드렸듯이 과거 어느 때보다 충격이 클 거고 그 영향이 1, 3기에 아주 특히 집중될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뭐 연간 전체로 어느 정도 영향을 준다고 하는 것은 결국 아까 전망하고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그거는 다시 또 오후 조사국 전망 때 좀 상세한 설명이 있을 겁니다. 네, 다음 질문은 머니투데이 안재용 기자, 아시아경제 김은별 기자, 연합뉴스 정수연 기자, 로이터 통신 노주리 기자의 질문입니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추가 경정 예산안 편성이 공식화됐습니다. 현재 금리 인하에 대한 시장 기대감이 높고 추경이 이루어지는 경우에 정책 공조 차원에서 금리도 함께 낮춰야 한다는 의견이 있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들이 조금 전에 제가 금리 동결의 배경을 한 세 가지로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지금 현 단계에서는 어떻게 보면 지금 경제적 어려움의 원인이 그 소위 보건 안전의 그런 위기 상황인데 그런 상황 하에서는 이제 금리 인하보다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나 기업에 대한 선별적 그런 미시적 지원 대책이 보다 효과적일 거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지금 현재 아주 다양한 그 정책 그중 이제 재정 지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만은 여러 가지 다양한 어떤 그 미시 대책을 시행하고 있고 또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 한국은행도 바로 이 같은 이제 인식하에 오늘 금융중개 지원 대책의 총 한도를 5조 원 증액해서 피업체를 지원하기로 했다. 이것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네, 다음은 머니투데이 한국은 제 질문입니다. 올해 경기 부진 완화 전망 근거 중에 하나가 반도체 경기 회복 기대였습니다. 코로나19 사태 전후로 반도체 경기 회복 전망에 변화가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혹시 또 변화가 있는 경우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성장률 전망치를 이번에 2.1%로 낮추셨는데요. 그렇다면 이번 1분기 성장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지난 1월 기자간담회에서
제가 그 반도체 전문 기관의 견해, 그다음에 반도체 경기에 관련 선행 지표 움직임 등을 제가 감안해서 금년 중반쯤에는 반도체 경기가 회복 국면에 들어설 것으로 그렇게 예상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지금 코로나 이제 발발 후에 한 달여 정도 이렇게 상황을 볼 때 현재로서는 그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서 반도체 생산에 차질이 있는 것은 아직 아닌 것으로, 그러니까 반도체 생산 차질이 현재로서는 없는 것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든 간에 그 반도체 경기에 대한 우려가 물론 커지고 있는 건 사실인데 아직은 그 기존의 전망을 조정해야 할 만큼 그런 큰 변화는 아직 저희들이 파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코로나19 확산 정도에 따라서 회복 시기가 영향을 받을 그런 가능성을 저희들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코로나19가 확산이 좀 더 이렇게 심화 또는 장기화되면서 그 휴대폰과 같은 그런 반도체 산업의 그 전방 산업의 수요가 둔화되거나 또는 생산 차질이 있을 경우에는 물론 그 반도체 경기의 회복도 지연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 때문에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그런 가능성을 우려하고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만은 아직은 좀 그런 그 전망을 바꿔야 할 만한 뚜렷한 변화는 아직 없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네, 1분기에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코로나19 발발되면서 그 영향이 곧바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가장 크게 이제 위축을 받는 곳이 이제 소비의 위축이고, 그다음에 또 소위 관광 산업, 또 그에 따른 어떤 음식, 숙박, 도소매업이라든가 같은 서비스업이 아주 가장 직접적으로 일차적인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것이 사태 전개에 따라서 또 양상이 달라지겠습니다만은 어떻든 1, 4분기에 이 충격이 좀 상당 부분 집중될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에 1, 4분기의 마이너스 성장 그 가능성도 저희들은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네. 네, 다음은 블룸버그 엄재현 기자의 질문입니다. 현재까지 나온 소비자 심리지수와 기업경기 실사지수, 그리고 수출입 초기지표 등은 코로나19 영향으로 한국의 전반적인 경제활동이 타격을 받고 있음을 나타내는 중입니다. 향후에 추가 지표가 악화할 경우 금리 등을 포함한 전면적인 통화 완화에 나설 계획이 있는지 질문드립니다. 네, 앞선 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모두 발언에서도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기준금리 인하 여부는 소위 코로나19 그런 사태가 우리 전망에 전제한 대로 진행될지 아니면 그보다 장기화될 것인지를 좀 더 엄밀하게 살펴보면서 결정해 나갈 것입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이제 금융 안정 상황의 변화라든가 또 만약 그 금리 조정의 효과와 어떤 부작용 이런 것도 좀 꼼꼼히 따져볼 계획입니다. 네, 다음은 블룸버그 엄재현 기자,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연합인포맥스 전소영 기자 질문입니다. 코로나19로 한은의 예상보다 경기가 더 악화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힘든데요. 호주 중앙은행은 기준금리가 0.75%고 양적 완화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가정에 전제한 질문이긴 하지만 이 경우 한은이 기준금리 이외에 비전통적인 정책 카드를 쓸 수 있을지 혹시 있다면 가능한 수단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코로나19 확산의 영향으로 이제 앞으로의 성장 경로의 불확성이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만 현재 기준금리 수준을 감안할 때 필요시 대응할 수 있는 여력은 아직은 남아있다고 이렇게 저희들이 봅니다.
그리고 이번에 저희들이 금융중개지원대출의 한도를 이제 증액하였는데 저희들이 어떤 상황에 따라서 필요시에 좀 활용할 수 있는 금리 이외의 어떤 전통적인 정책 수단도 저희들이 어느 정도는 갖추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제 현재로서는 아마 그 비전통적 그 정책이라고 하는 게 주요 선진국 은행이 활용했던 아마 양적 완화를 이제 되게 염두에 두신 것 같은데, 현재로서는 그러한 선진국 중앙은행이 했던 양적 완화 같은 그런 수단의 도입은 아직은 고려할 단계가 아니다, 이렇게 저희들은 보고 있고요. 다만 이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제 앞으로의 그 어떤 상황 전개에 따라서 또 우리 금리 정책의 여력이 축소될 그런 가능성에 대비해야 되겠다, 그런 필요가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우리 관련 연구를 진행 중에 있다고 말씀드렸고, 이에 대한 연구는 이제 다른 나라 중앙은행도 같이 직면하는 과제라서 또 그런 관련국들의 연구도 저희들이 참고해 가면서 그 금리 정책 여력이 떨어질 경우에 대비한 그런 수단도 저희들이 좀 강구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네, 다음 질문은 아시아경제 김은별 기자의 질문입니다. 저금리가 부동산 과열과 가계대출 급증을 부채질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따라서 추가 금리 인하는 지금 상황에서는 맞지 않는다라는 논리인데요. 또 일각에서는 정부가 대출 규제를 강하게 하고 있는 만큼 더 이상은 금리 인하로 인한 대출 증가는 없을 것이라고 해석하는 시각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총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알고 싶습니다. 네, 정부가 어떤 소위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서 여러 가지 다각적인 정책을 많이 내놓았습니다. 소위 이제 거시 건전성 정책을 강화를 해왔는데, 물론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여 왔고, 또 그것이 또 제대로 효과를 나타내려면 어느 정도의 시차도 물론 있어야겠습니다만, 어떻든 최근까지의 상황을 보면 여전히 가계대출 증가세가 어떤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또 주택 가격도 지금 이렇게 안정되었다고 이렇게 자신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렇게 어떤 금융 안정이라고 하는 것은 정부의 어떤 거시 건전성 정책으로 그렇게 그 하나만으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정부의 거시 건전성 정책, 소위 대출 규제라든가 그런 그 신용을 규제하는 소위 거시 건전성 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금융 안정을 위해서 하나의 물론 유용한 수단입니다만, 그거 하나로 금융 안정이 그대로 보장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정부의 거시 건전성 정책이라고 하는 게 물론 모든 정책이 마찬가지입니다만 나름 또 한계를 지니고 있다,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국민일보 이동훈 기자 질문입니다. 코로나 확산 정도와 국내 경제, 가계부채 증가세 등을 점검하면서 완화 정도 조정 여부를 검토한다고 하셨습니다. 다음 통방회의가 4월에 있을 예정인데요. 아직 코로나19 정점이 어딘지 모르는 상황인데 현재 상황보다 더 심각해지면 그 전에라도 임시 금통위 등을 열어서 조치를 취할 준비가 돼 있다는 말씀이신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임시금통위를 통해서 그러니까 정례금통위가 아닌 임시금통위를 통해서 금리를 조정한 사례가 없지는 않습니다. 2008년에 바로 그런 글로벌 금융 위기 위에 그런 적이 좀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제가 기본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 한국은행은 또 금통위는 어떤 상황 변화에 맞춰서 항상 적기에 필요한 조치를 다할 그런 준비라고 할까, 그런 자세라고 할까요? 그걸 어떻게 보면 기본이라고 하겠습니다. 적기에 필요한 조치를 한다. 물론 이제 코로나 이게 상황이 불확실해서 제가
어떻게 진행될지를 좀 더 면밀히 좀 살펴보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불확실성이 좀 높긴 하지만 또 어떻게 보면 불확실성이 이렇게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미리 뭐 지금 현재 임시금통위까지 저희들이 뭐 염두에 두거나 고려하고 하는 것은 아직은 상황이 아니라 이렇게 보고 있고, 다시 말씀드립니다만은 하여튼 우리 금통위에서는 항상 좀 적기에 필요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도록 노력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다음 질문은 이투데이 김남현 기자의 질문입니다. 과거 사례를 보면 2013년 4월과 2014년 7월 금융중개 지원 대출이 각각 3조 원씩 증액됐었고, 그 바로 다음 금통위인 2013년 5월과 2014년 8월에 금리 인하가 있었습니다. 현재도 당시와 같은 수순을 밟을 것으로 기대해도 되는데, 또 정부와 정치권에서 추경이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곧 추경이 통과되면 추가 인하가 있다고 봐도 되는지 질문 드립니다. 한 2014년, 14년, 한 6, 7년 전에 예를 들었는데, 뭐 그때와 지금하고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그때 그렇다고 해서 지금도 그럴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 이렇게 봅니다. 네, 더 이상 질문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이상으로 2020년 2월 통화정책 방향에 대한 기자간담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